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4장의 7강입니다. 자, 지난 2시간에 거쳐서 산소진액체, 질소진액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하고, 메커니즘, 뒤에 나오는 메커니즘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복습 철저히 해 두셔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황진액체, 그리고 이제 수소진액체, 요것들이 첨가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황진액체는 아세탈의 형성과 거의 같아요. 산소 원자가 황 원자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중간체의 구조, 명칭이 좀 달라지겠죠. 그것 빼고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진액체는 환원 반응이야. 카본을기, 알데하이드 케톤이 수소진액체라고 하는 게 하이드라이드, 환원제잖아. 환원을 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반응.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황진액체가 환원되는 거, 사이오를 이용하는 거야. ROH 대신에 요거 대신에 뭘 쓴 거야? SH를 쓴 거야. 얘가 뭔데? 얘를 사이올이라고 부르잖아. 사이올. 사이올 이당량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야. 똑같아요. 메커니즘이나 성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 아세탈 형성하는 것과라. 알데하이드 케톤을 사이올 이당량과 반응시키면 사이올 아세탈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 그쵸? 요 중간체. 요게 헤미사이오아세탈? 그렇게 부를 거예요. 사이오 헤미아세탈? 헤미사이오아세탈. 맞나? 헤미사이오아세탈. 헤미사이오아세탈이라고 부르고, 요거에서 한 번 더 반응을 하면 요거고. 사이오아세탈. 이게 목표 분자가 되는 거죠. 사이오아세탈이 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커니즘 사실 반응 진행 현상은 아세탈 생성과 매우 유사하죠.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중간체로 헤미사이오아세탈을 경유한다. 이게 헤미사이오아세탈. 오케이. 용어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원투 에탄 사이오를 이용하면 요거야, 요거.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 고리형 사이오아세탈이 만들어지겠지. 그쵸? 이게 더 안정하겠죠, 당연히.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이제 사이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친해성도가 굉장히 큰 물질이죠. 친해성도가 굉장히 큰 물질. 그래서 사이올이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하는 거는 어떠한 촉매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넣으면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어. 사이올이 카보닐기를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그 다음 헤미사이오아세탈에서 사이오아세탈로 변화가 되는 과정은 촉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이올은 친해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카본의 탄소 원자에 첨가되는 첫 번째 과정은 촉매 없이도 충분히 잘 진행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이후의 과정, 헤미사이오아세탈에서 사이오아세탈로 변화가 될 때, 그죠? 헤미사이오아세탈에서 사이오아세탈로 변화가 될 때는 여기도 물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을 위해서 산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약간 양성작성 산이나 루이스 엑스를 촉매를 써주게 됩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사이오 헤미아세탈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알데하이드나 케톤 화합물에 여기도 산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프로토네이션 과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예를 들면 CH3, SH를 공격했다라고 봅시다. 이게 공격한다라고 봅시다. 사이오를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변에 OH기가 되고요. H에 알파인기가 된 상태에서 SH, CH3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자, 물 분자가 여기는 수소 원자를 제거하게 되면은 R, OH에 H 알파인기, 그다음에 S, CH3기가 되죠. 그래서 동일한 탄소 원자의 한쪽은 OH기, 한쪽은 SCH3기. 이게 뭐예요? 사이오 헤미아세탈, 사이오 헤미아세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 분자의 이제 사이올이 한 번 더 첨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SCH3기가 되고요. 자, 여기도 다시 프로토네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OH기가
산을 공격하게 되고요. OH2 플러스가 되고요. H의 알파인기, 그 다음에 S, CH3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가 OH2기가 됐기 때문에 얘가 밉니다. 자, 위쪽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의 CH3의 플러스기가 되고요. H의 알파인기가 된 중간체 상태에서 뭐가 공격한다? 그쵸? 여기서 CH3, SH, 사이올 한 분자가 더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이제 앞에서 물 분자가 떨어뜨린 것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SCH3기, H, 알파인기, SCH3기. 이게 뭐죠? 사이오 아세탈. 이게 생성이 되고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H3O 플러스, 즉 산촉매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자, 메커니즘 자체가 아세탈의 형성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응 과정을 통해서 사이오 아세탈이 생성이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오 아세탈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설명을 드렸고, 사이오 아세탈은 그렇게까지 화학적인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아서 기본서에서 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환원을 시키는 거. 자, 사이오 아세탈은 이 화합물이었던 전구체가 뭐예요? 알데하이드 케톤이잖아. 알데하이드 케톤으로부터 사이오 아세탈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라니니켈 조건에서 수소화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저 사이오 아세탈의 전구체였던 알데하이드 케톤 화합물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반응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카본을기의 환원 반응 형태로 진행되는 거야. 그쵸? 여기가 CH2기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됐던 게 앞쪽에 두 개가 있었잖아. 그렇죠? 클레멘잔 환원과 울프키치노 환원. 그거와 동일한 작용기 변환을 보이게 됩니다. 단 중간체로 뭘 거쳐? 사이오 아세탈이라고 하는 걸 거치긴 하죠.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변화는 동일하다. 오케이? 자, 사이오 아세탈을 라니니켈로 처리하게 되면은 황이탈 반응이라고 부르는 디설퍼리제이션. 이것들이 날아가요. 디설퍼리제이션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 결과 알케인이 생성이 된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금속기와 관련된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작용기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작용기 변환 형태가 클레멘잔 환원이나 울프기치노 환원 반응과 동일해요. 동일해. 근데 이제 반응 조건들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적합한 걸 찾으면 돼. 자, 클레멘잔 환원은 징크 아말감에다가 HCl을 때려 넣잖아. 굉장히 강한 산성 조건이야. 자, 그리고 울프키치노 환원 반응은 알데하이드 케톤에다가 하이드라진 처리해서 뭘 만들어요? 하이드라존을 만들고 거기다 뭘 넣어요?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잖아. 그래서 얘는 염기 조건이야. 강한 염기 조건. 그러니까 이 강한 산성 조건, 염기 조건에서 여기 두 개가 진행될 수 있고, 요거 사이오 아세탈을 라니니켈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얘는 비교적 중성 반응이야. 중성 반응이야. 그러니까 반응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요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반응 시야, 반응 기질에 존재하는 여러 작용기들의 특징에 따라서 골라서 하시면 돼요. 하는 경우에. 근데 단 이 경우는 이제 수소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소 반응에 의해서 환원될 수 있는 작용기, 뭐 가장 대표적인 알켄이나 알카인, 탄소탄소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얘들 환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면은 요 조건을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른 조건, 뭐 클레멘잔 환원이나 울프키치노 환원이나 그런 조건들 중에 이제 맞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적합한 거를 고르면 된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황친액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친액체, 환원 반응이야. 환원 반응. 이건 앞쪽에서도 몇 번 메커니즘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자, 계열을 보시면 알데하이드 케톤은 수소친액체, 즉 수소음이온, 우리가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수소음이온 제공 시약에 의해서 알코올로 변화가 됩니다. 반응 결과 알데하이드는 1차 알코올로, 케톤은 2차 알코올로 변화가 되죠. 왜?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뭔데? 알데하이드. 물론 여기서 다 산화가 될 수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얻어지는 산화 생성물은 1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알데하이드였고 2차 알코올은 케톤이었죠. 그 반대로 정확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이 환원이 되면은 알코올, 얘가 산화가 되면은 알데하이드 케톤.
요거는 이제 알코올 파트와 관련돼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뭐 반응 개요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CO 파이그램이 끊어지면서 수소 원자가 양쪽 탄소 원자에 첨가가 되기 때문에 첨가 반응이지. 첨가 반응으로 진행이 되지만, 산화적인 측면, 산화 환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즉 산화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카보닐 화합물의 환원 반응이기도 하다. 자,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약이 조금 중요하지, 시약이. 반응 시 이제 친핵성 금속 수소화물인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제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뒤쪽에 있긴 하겠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Li 플러스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붕소는 같은 족 원자잖아. 물론 붕소 원자가 이제 2죽이고 알루미늄이 3죽이긴 하지만, 리튬에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알루미늄이 사가잖아, 사가.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온성 물질이죠. Li 플러스와 AlH4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얘가 보시면 친핵성 금속 수소화물이야. 얘가 친핵체로 쓰이는 거야.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거든. 얘가 친핵체로 공격하는 거지. 아니지? 얘가 친핵체니까 친전자체로 공격하는 거지. 맞죠? 어떻게?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수소 원자가 가지고 떨어져요. 얘가 친전자체로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친핵성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해요. 금속이 붙어있는 수소 형태. 그래서 금속 수소화물. 그 다음에 NaBH4는 요거 대신에 NA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붕소 원자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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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다. 얘도 이렇게 존재하고, 역시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이용해서 수소가 공격하는 거죠. 친전자체를. 자, 간혹 교재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게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얘는. 이게 의미가 좀 달라.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는, 이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NaH, 소듐 하이드라이드. 이거 뭐의 짝꿍이지? 알코올의 짝꿍이지, 알코올. 얘는 Na 플러스와 H 마이너스야. 이거면 이 구조가 맞아요. 근데 얘는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야? 결합에 존재하는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얘는, 여기가 수소가 마이너스잖아. 수소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수소 원자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크기가 작아. S5비탈에만 존재하는 전자야. S5비탈에만 존재하는 전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카보닐끼리 존재한다는 얘기는 sp2로 혼성화 되어 있는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하는 거잖아. 오비탈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격을 하지 못해요. sp2 탄소는. 그래서 얘는 뭐야? 온리. 뭐야? 염기야. 수소만 잡을 수 있어. 수소만. 염기로 쓰여. 염기로 쓰여. 근데 얘는 뭐야? 얘들은 주 역할이 친핵체야. 친핵체. 다르다고. 염기와 친핵체 비슷하게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정확히 성격은 좀 다르잖아요. 얘는 친핵체로 쓰여.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보다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메커니즘 그릴 때 이 상태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교수님이 이렇게 썼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교수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맞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 점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얘는 메커니즘 간단히 보면은, 얘는 그냥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간단하니까. 뭐가 공격하는 걸로 할까? 보통 알데하이드 케톤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주로 쓰죠. 뒤에 나오겠지만,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반응성이 더 크긴 하지만, 발효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 다루기가 더 어려워요.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가 다루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붕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앞쪽에 구조 그렸잖아.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수소가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다. O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와 알킬이 원래 붙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로 지금 공격한 수소 원자 가서 붙지. 그럼 이렇게 중간재로 존재해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에 카운터파트 양이온은 소듐이 붙어 있었잖아. 그럼 여기가 Na 플러스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뭐 쓰든 안 쓰든 뭐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써주면 아무래도 좀 더 명확하긴 하겠죠. 안정도를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래요? 뭐 내려온다고 떨어질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는 비가역 반응이에요. 떨어질 수 있는 게 없어. 탄소 원자가 떨어지겠어? 수소가 떨어지겠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가 뭘 공격해? 최종적으로 H 플러스 산을 공격하게 되죠. OH H의 알프라임기, 그 다음에 수소. 수소면 1차 알코올, 알킬기면 2차 알코올, 그쵸? 그렇게 진행이 된다. 뭐 전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앞쪽에서 여러 번 나왔던 메커니즘이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정도만 되면 칠판에도 딱 써도 깔끔하거든요. 근데 앞쪽에 메커니즘들이 그랬나요? 아니야. 이거 쓰려면 이렇게 돼서 이제 꺾어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몸이 좀 가려져요. 그래서 그 좀 긴 메커니즘들은 전자칠판이 여러분 보시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 앞쪽에 말씀드렸던 화합물들의 성격이거든. 자, 리듀싱 에이전트로서는 얘 똑같이 하이드라이드야.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부르고 얘도 소듐 하이드라이드로 불러. 그러니까 H가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똑같은데 그 전자쌍이 어디에 존재했었고 뭐를 가지고 이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래서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S오비탈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S오비탈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S오비탈에만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S오비탈은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앞쪽에 그 메커니즘 그렸던 것처럼 카보닐 탄소 원자는 sp2 혼성탄소거든. 그쵸? 카보닐 탄소는 sp2 혼성탄소야. 거기로 공격하기에 얘는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얘는 친핵제로 절대 쓰이지 못해요. 온리 염기야. 수소 원자는 잡을 수 있겠지. 왜?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쵸? 수소 원자는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하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왜 그럼 친핵성, 친전자성 탄소 원자를 공격할 수 있느냐? 결합에 존재하는 거잖아. 결합. 그 결합은 수소 원자는 s-오비탈을 가지고 참여한 거긴 하지만 분소 원자는 sp3 오비탈이거든. sp3로 오비탈. 그러니까 그 결합에 존재하는 그 오비탈의 전자는 꽤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하기에 크기가 맞는 거예요. 혼성화가 같잖아. 물론 sp3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sp3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이 결합은 sp3 결합이고 카보닐 탄소는 물론 sp2긴 하지만 크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양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야.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는 게. 근데 얘는 불가능하다. 이거 중요해요. 알아두셔야 돼. 근데 어디서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하이드라이드니까 저기 수소 음이온이니까 카보닐 탄소로 공격해야 되는데 NaBH4나 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가 가끔 기억이 안 나.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한 소듐 하이드라이드. 이걸 해놓고 친핵제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럼 틀려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것 중에 요거 칼슘 하이드라이드가 있는데 얘는 반응에 참여한다기보다는 데시칸트예요. 탈수제로 쓰는. 자, 요렇게. 그래서 요거 특징 비교해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금속 수소화물 간단히만 좀 보면은 금속 수소 결합의 수소 원자가 수소 음이온 형태로 떨어져 나와서 반응 기질과 결합하여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자, 여기가 알루미늄인 거, 그리고 붕소인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이잖아. 알루미늄, 붕소. 자, 이거는 붕소나 알루미늄이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차지. 전자가 풍부한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자가 풍부한 상태에서 그 풍부했던 전자를 수소 쪽에 제공해주고 공격을 하게끔 만든 거잖아. 그래서 친핵성 수소화물이라고 얘기해요. 친핵성 수소화물. 중性금속인 알루미늄 붕소가 수소 원자와 4배의 결합, 즉 삭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을 우리가 에이트 컴플렉스라고 얘기해요. 에이트는 음이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미할 때 에이트 착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이트 착물 형태의 화합물이면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 당연히 알고 있잖아. 구조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 그러니까 얘가 sp3고 얘도 sp3잖아. 그러니까 이 오비탈의 크기가 크다고. 그러니까 카보닐 탄소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오비탈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비탈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비탈은 오버랩이잖아. 오버랩. s오비탈은 작기 때문에 sp2 탄소 원자의 오비탈을 공격하기에 크기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카본일 탄소 원자 입장에서 어디 저 조그만한 게 나를 공격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sp3잖아. sp2 탄소의 오비탈보다 오히려 크기는 더 크지. 그러니까 제가 공격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지. 수소 음이온의 공격을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수소화물이라고 해서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친전자성 성격의 금속 수소화물도 있어요. 친전자성 성격. 얘는 알루미늄과 분소가 3배이하고 있어. 3배. 3배. 결합 3개야. 그러면 알루미늄, 금속이 3개의 결합을 하고 있으면 중성 상태이긴 하지만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야?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친핵성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친핵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이스 엑시드 및 루이스 엑시드의 구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전자쌍의 공격을 받아서 만약에 얘가 4배가 되면 어떻게 돼? 앞쪽에 친핵성 성격으로 바로 바뀌지. 그러면 수소를 제공하면서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메커니즘이 보통 카본일 산소 원자가 루이스 염기를 작용해서 루이스 엑시드로 쓰이는 이 알루미늄이나 분소 화합물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게 먼저 일어나. 그래야 이 알루미늄이나 분소가 친핵성 성격으로 바뀌어요. 친핵성 성격으로. 그 다음에는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뭐 BH3.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요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이게 표현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다이발 H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표현법은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플레임은 뭐냐면 아이소부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예요. 다이발이라고 불려요. 다이발. 예전에는 기본서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이 쓰기도 하고 진짜 활용성이 크거든요. 얘 진짜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발이라고 하면은 이 구조를 일단 생각을 잘 못해서 다이발 친핵체로 쓰이는 금속 수소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는 알루미늄 3가야. 3가라고. 친전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속 수소물이에요. 얘가 먼저 공격을 받아야 돼. 그래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메커니즘은 나중에 오히려 어디 파트야? 15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거든. 다이발 레온시아.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성격이 뭐야? 친전자성 성격의 금속 수소물이야. 그래서 카본일 산소 원자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요. 얘가. 그러면 친핵 성격으로 바뀌고 그때는 이 수소 원자를 카본일 산소 쪽에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친핵체니까 친전자체로 공격하잖아. 그쵸? 근데 얘가 친전자체잖아. 원래 공격을 받는 거잖아. 친핵체로부터. 근데 얘가 친전자체인데 친핵체가 없어. 근데 BH3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친핵체로 쓸 수 없지. 절대 쓸 수 없어. 삼가기 때문에 친핵체로 절대 쓸 수 없어요.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니까. 얘가 친전자체로 무조건 써야 돼.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알았어. 내가 친핵체 역할을 할게. 왜? 비공전자체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아마이드 환원을 할 때 많이 쓰거든요. 밀고 이쪽 편에서 먼저 결합 형성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야? 분소가 사가가 되잖아. 사가가. 그럼 뭐가 돼? 분소가 사가가 되면은 친핵성 성격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분자 내에서 수소를 카본이기로 공격해 줄 수 있는 거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때는 얘가 친핵성 성격이야. 얘가 친핵성 성격이고 얘가 친전자체 성격인 거지. 오케이? 자, 재밌죠? 아닌가? 어쨌든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BH3랑 다이발도 똑같이 이렇게 쓴다. 알루미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발이고 분소는 BH3 이렇게 메커니즘을 그려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환원력 차이는 저 알루미늄이랑 수소, 그러니까 분소 원자와 수소 그것들의 전기 음속 차이인데 전기 음속 차이가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수소가 델타 마이너스 성격이 훨씬 더 큽니다. 알루미늄에 비해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 성격이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계열, 보통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되겠죠? 그걸 제일 많이 쓰니까 그게 친핵성도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보통 LAH라고 한 축어로 쓰고요, 약어로 쓰고
알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작용기를 환원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환원제입니다. 자, 산성인 수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 가스가 발생을 해요.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뻥 터졌죠. 근데 뭐 이렇게 플라스크가 터진 건 아닌데 위에 보통 이제 캡을 이렇게 닫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게 뽕 날아갔죠. 안에서 팍 터지고. 왜? 수소가스가 생기니까. 수소가스는 폭발성이 있잖아요. 진짜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원 과정 가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쓴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소가스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 가스를 다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합니다.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마일드한 환원제. 그래서 만약에 소듐 보로 하이드로 환원이 된다. 그럼 얘를 쓰는 거야. 얘를 쓰면 바보 같은 짓이야. 아시겠죠? 위험하고 다루기도 힘든데 왜 이걸 써? 얘로도 환원이 되는데. 그래서 얘는 알데하이드, 케톤, 산염화물 이런 것들은 이제 환원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기타 알데하이드, 케톤의 환원 반응인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촉매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도 알데하이드, 케톤을 알코올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얘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탄소 다중결합의 환원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진행은 되긴 하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잖아. 그냥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화학 선택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알켄 반응을 설명을 할 때, 알켄 반응을 설명할 때, 위치 선택성 특이적인 거 설명했죠. 레지오 스페시피티, 그리고 레지오 셀렉티비티, 이걸 설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것도 설명을 했었죠. 스테레오 셀렉티비티, 스테레오 스페시피시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을 설명을 할 때 어떠한 선택성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위치적인 거, 입체적인 거, 그리고 화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는 작용기에 따른 선택성이에요. 어떠한 반응 조건에서 어떤 작용기는 반응이 일어나고 얘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작용기에 따른 반응 선택성의 차이. 그거를 케모 셀렉티비티라고 불려요. 케모 셀렉티비티. 그걸 화학 선택성이라고 부르죠.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그 반응성, 선택성을 결정할 때, 조절할 때 다루는 용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분자 내 CO 유진결합과 탄소 유진결합이 모두 존재하는 화합물의 경우에는 적당한 시약과 반응 조건의 선정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환원을 할 수 있죠. 얘를 환원하고 싶어. 그럼 뭘 쓰겠어? 환원제 쓰겠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쓰겠지. 얘를 환원시키고 싶어. 뭘 쓰겠어? 수소화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쓰는 조건에서 얘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환원시키는 수소 반응에서 얘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용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지. 그 내용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환원 반응 입체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sp2 탄소가 sp3 탄소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수소가 하나 붙으면서. 자, 비카이라성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환원 반응을 통해서 평면의 sp2 혼성 카보닐 탄소 원자는 정사면적 sp3 혼성 탄소 원자로 변화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카이라 중심이 생기는 경우에 같은 양의 거유성 이성적 혼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당연하겠지. 카보닐 화합물이 이렇게 존재해. 자, 카보닐 화합물이 이 카보닐 화합물을 칩시다. 카보닐 산소 원자, 카보닐 탄소 원자.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위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접근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야? 비카이라성 시약이야. 비카이라성 시약. 이 시약은 양쪽 편 어디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위에서 접근해서 반응이 진행돼서 생성물 얻어지고 아래쪽에서 접근해서 반응이 진행해서 생성물 얻어졌어. 근데 이 공격받은 탄소가 만약에 카이라 탄소가 된다. 그 위에서 공격한 게 알폼이면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서 공격하면 S폼이잖아. 알폼과 S폼이 50%의 동일한 비율로 섞여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야? 라스미 혼합물. 라스미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자, 요거까지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새로운 내용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큰 부담 없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용기 변환을 위해 필요한 반응 조건을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지금 2차 알코올이 이제 3차 알코올 형태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메틸기가 하나가 더 도입이 된 형태가 되네요. 자, 여긴 사실 간단하니까 뭐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카보닐 화합물에 첨가반응 형태를 배우시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카보닐기에서 스낵체 공격을 받고 파이결합이 끊어지면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합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요게 최종 생성물이야. 최종 생성물. 그러면 요게 만들어졌던 거는 여기에서 CH3기고 여기가 O- 형태일 때 산이 처리가 되면서 알코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로부터 생성이 된 거냐면은 원래 카보닐 화합물이었잖아. 이게 내려오고 뭐가 도입이 된 거야? 얘가 도입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카보닐 화합물에다가 뭐가? CH3기가 마이너스 형태로.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죠? 리네아즈 시약이죠. CH3기에 MgBr이 도입이 된 거야. 자, 그럼 이 형태는 2차 알코올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로부터. 그래서 여기는 뭐 PCC 같은 시약을 이용해서 2차 알코올을 케톤 형태로 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니아즈 시약,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그리니아즈 시약을 첨가를 시키게 되면은 메틸기가 도입이 되고 O- 형태, 알코옥사이드 중간체가 생성이 됐다가 산을 처리해주면은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반응 조건은 PCC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2차 알코올로 바꿔주게, 2차 알코올을 케톤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처리해 주죠? 첫 번째로 CH3기에 MgBr, 그리엘 시약을 처리해 주고, 두 번째로 산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변환에 필요한 반응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B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OH기. 이번에 1차 알코올이 2차 알코올 형태로 변화가 됐네요. 자, 도입이 된 건 얘가 도입이 된 거고. 똑같아요. 얘도 똑같거든. 얘는 뭐로부터 만들어졌을 거냐면 O- 형태에서 산을 처리해 줬겠지. 얘는 얘가 내려오게 되면은 카보닐 화합물이었고 페놀기가 탄소 음이온 형태로 도입이 되는 거네요. 이거고. 그럼 얘를 도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그쵸? 얘도 그린애시아,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얘는 뭐로부터? 이 알데하이드는 여기에다가 산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산화시키고 그린애시아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반응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PCC 이용해서 얘는 이제 1차 알코올을 어디까지? 알데하이드까지만 산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역시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음이온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